당신이 지금 함께 사는 배우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그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다면 왜 사랑했던 그 사람과 지금 이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만남에는 우연이 없다. 모든 인연은 전생의 업으로 이어진다고. 오늘 이야기는 한 부부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 35년 차 환갑을 넘긴 두 사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말 한마디가 가시가 되고 눈빛 하나가 상처가 되는 사이.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깨닫게 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1장. 반복되는 부부 갈등.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박영식 씨는 신문을 펼쳐들고 아내 이순자 씨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습니다. 밥 먹어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어딘가 차갑습니다. 영식 씨는 대답 없이 숟가락을 듭니다. 찌개 한 숟가락을 뜨던 순자 씨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맛이 없나? 괜찮은데. 영식 씨의 대답은 기계적입니다.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니까요. 침묵의 무게. 결혼 35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영식 씨는 정년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아내와 나누는 대화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던데 공원이나 좀 다녀올까? 가끔 순자 씨가 먼저 말을 걸지만 영식 씨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그러면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은 늘 그렇지? 또 시작이네.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침묵이 더 편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쌓인 감정의 고울. 순자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녀는 젊은 시절 자신을 떠올립니다. 24살 친구의 소개로 만난 영식 씨.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자신을 배려하는 모습에 마음이 갔습니다. 나 잘 부탁해. 결혼식 날 영식 씨가 수줍게 건넨 말. 그때는 그 짧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뛰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은 방을 쓰지만 마음은 천리바. 같은 밥을 먹지만 맛을 함께 느끼지 못합니다. 남편의 마음. 영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일만 하며 가족 먹여 살렸는데. 그는 회사 생활 30년을 떠올립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날들. 주말에도 접대가 있었고 명절에도 쉬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는 게 편하니까 좋겠어요. 예전에 순자 씨가 던진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나도 편하고 싶었어. 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잖아.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딸의 전화. 여보세요, 엄마? 큰딸 지영이의 전화입니다. 응, 지영아, 잘 지내니? 순자 씨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집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아빠는 좀 어때? 응, 그냥 그렇지 뭐. 순자 씨는 더 말하지 못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녀는 한숨을 쉽니다. 자식들에게 부부 갈등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입니다. 밤의 고도. 밤 11시.
영식 씨는 거실에서 혼자 술 한 잔을 마십니다. 순자 씨는 침실에서 혼자 성경책을 펼쳐듭니다. 같은 집, 다른 공간. 같은 시간, 다른 생각.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떠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부부에게 곧 일어날 일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2장. 뜻밖의 만남,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 순자의 선택. 어느 날 아침 순자 씨는 결심합니다. 나 오늘 절에 좀 다녀올게요. 그래, 영식 씨는 역시 무심한 대답입니다. 순자 씨는 친구의 권유로 산속 작은 암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거기 스님이 좋으시. 한번 가보지 그래? 평소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요즘은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산사로 가는 길.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산길을 30분쯤 걸어 올라가니 작은 암자가 보입니다. 청우남칭 유난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마당에는 백발의 노스님이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계십니다. 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스님, 저 그냥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차나 한잔 하시지요. 차 한 잔의 대화. 작은 요사체에서 스님은 직접 차를 우려줍니다. 무슨 일로 마음이 그리 무거우신가요? 순자 씨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스님, 저희 부부가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싸우십니까?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 말이 없어요.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스님은 잠시 침묵하며 차를 마십니다. 보살님, 남편분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35 해전이네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순자 씨는 옛 기억을 더듬습니다. 좋았죠. 그땐 모든 게 새로웠고 희망이 있었고. 지금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 이 사람과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스님의 말씀.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보살님, 이 세상에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불경에 이런 말이 있지요. 백년 수양 동선도百年修养 동传도 100년을 수행해야 같은 배를 타고 1000년 수양 공침수千年修养 공전쇠 1000년을 수행해야 같은 베개를 벤다고. 순자 씨는 스님의 말을 곱씹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부부의 인연이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업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사랑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갚아야 할 빚이 있거나 풀어야 할 과제가 있어서 다시 만나는 것이지요. 그럼 저희가 힘든 것도 네, 전생에서 다 풀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영식의 꿈. 그날 밤 집에 혼자 있던 영식 씨는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듭니다. 그리고 이상한 꿈을 꿉니다. 꿈속 장면. 낯선 시대, 낯선 풍경. 한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옷을 입은 사람들. 영식 씨는 갓을 쓴 젊은 선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얼굴은 흐릿하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합니다. 어찌 저를 이리 차갑게 대하십니까? 여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할 일이 많소. 당신은 그저 집안일이나 돌보시오. 젊은 선비인 자신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립니다. 평생 당신만 믿고 따라왔거늘 그만하시오. 여자는 여자의 도리만 하면 되는 것이오. 꿈은 거기서 끊깁니다. 깨어난 후 영식 씨는 숨이 막혀 깨어납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무슨 꿈을 이렇게? 하지만 이상하게 꿈속의 장면이 생생합니다.
특히 그 여인의 눈물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합니다. 준자의 귀가 준자 씨가 집에 돌아옵니다. 다녀왔어요. 영식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준자 씨는 남편을 바라봅니다. 스님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전생에서 다 풀지 못한 무언가. 그 순간 순자 씨의 눈에 남편의 모습이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낯설지 않은 기분. 특별한 이유 없이 끌리는 마음. 혹은 반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반감이나 불편함. 혹시 그것이 전생의 기억은 아닐까요? 3장. 전생의 이야기 잊혀진 약속과 남은 비. 다시 찾아간 남자. 일주일 후 순자 씨는 다시 정우남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함께입니다. 당신도 같이 가요. 산 공기도 쐬고. 영식 씨는 거절하려다가 아내의 눈빛에서 무언가 절실함을 느낍니다. 그래, 가지. 스님과의 재회. 두 분이 함께 오셨군요. 노스님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세 사람은 다시 요사체에 앉습니다. 스님, 지난번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혹시 전생의 인연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보통은 알 수 없지요. 하지만 때로는 업이 너무 깊으면 기억의 조각이 꿈이나 직관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영식 씨가 놀라며 말합니다. 스님,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영식 씨는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눈이 커집니다. 당신, 그 꿈에서 여자가 울고 있었다고요? 응, 내가 차갑게 대해서.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관법관파. 제가 두 분을 위해 특별한 관법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그저 편안히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스님은 향을 피우고 조용히 연부를 시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차분한 연불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순자 씨와 영식 씨는 눈을 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두 사람의 마음속에 희미한 영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전생의 장면, 조선시대 양반가. 시간이 흐르며 과거의 풍경이 펼쳐진다. 때는 조선시대. 한 양반가의 사랑방. 젊은 선비 박선규 전생의 영식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책만 들여다봅니다. 도련님, 진지 드세요. 한 여인 춘희 전생의 순자가 밥상을 들고 들어옵니다. 춘희는 이 집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규와 춘희 사이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시작.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두 사람. 선규는 춘희에게 책을 가르쳐 주었고 춘희는 선규가 외로울 때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춘희야,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너를 첩이 아닌 정실로 맞이하마. 도련님 정말이십니까? 그래, 약속한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춘희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밤마다 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도련님이 급제하시게 해주세요. 배신. 3년 후 선규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명문가의 딸을 며느리로 정합니다. 이제 춘희를 아내로 맞아야 합니다. 아버님, 무슨 헛소리냐, 종을 정실로. 내가 미쳤느냐.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종과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장 혼례를 준비하라. 선규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춘희의 눈물, 혼례날. 춘희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새 신부. 한때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여인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춘희는 울먹이며 선규를 찾아갑니다. 약속은요, 평생을 기다렸는데.
선규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춘희의 춘희는 그날 이후 다시는 웃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그녀는 병들어 눕습니다. 도련님 한 번만 뵈주세요. 임종의 순간 춘희는 끝내 선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부와의 신혼생활에 바빴으니까요. 한 맺혀 죽습니다. 다시 만나면 이 한을 풀어야겠습니다. 춘희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선규의 후회. 세월이 흐르고 선규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벼슬도 하고 자식도 낳고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춘희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선규는 죽는 순간까지 춘희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빚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한 생이 지나도 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부부로. 이번에는 빚을 갚기 위해. 4장. 깨달음. 현생의 갈등이 전생과 닿는 순간 눈을 뜨다. 춘자 씨와 영식 씨는 동시에 눈을 뜹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당신 지금 나도 봤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깊이 서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님의 설명. 오셨습니까? 스님이 조용히 묻습니다. 네, 스님, 그게 정말 저였습니까? 전생의 기억이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업의 흔적입니다. 영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전생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빚이 이 생에서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춘자 씨도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그럼 제가 이 생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서러움은 전생에 한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분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퍼즐 맞추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걷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여보, 영식 씨가 먼저 입을 엽니다. 내가 당신을 소홀히 한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전생의 그 모습이랑 똑같네. 춘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나도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느끼는 서운함이 그냥 이유 없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전생 일인걸요. 아니야. 이번 생에서도 나는 당신을 소홀히 했어. 일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로. 회상 반복된 패턴. 춘자 씨는 결혼 생활을 돌이켜봅니다. 남편은 항상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기념일에도, 아이가 아플 때도, 자신이 힘들 때도. 회사 일이 바빠. 지금은 안 돼. 나중에 하자. 늘 미루고 외면했습니다. 전생의 선규가 춘희를 외면했던 것처럼. 영식 씨도 생각합니다. 아내는 항상 섭섭해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무심하면 금방 삐져버리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전생에서 배신당한 그 아픔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진심 어린 대화.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습니다. 여보, 나 그동안 많이 외로웠어. 춘자 씨가 먼저 말합니다. 같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당신이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싶었어. 영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생의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당신도 어쩔 수 없었던 거구나. 그리고 이번 생에서도 당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구나. 미안해.
영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환갑이 넘은 남자의 눈물입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왜 당신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사실 사랑한다는 말도 마지막으로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됐어요.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당신한테 빚이 있어. 전생에서도 이생에서도. 춘자의 깨달음. 춘자 씨도 눈물을 흘립니다. 나도 미안해요. 나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아니에요. 나도 있어요. 나는 당신이 변하기만 기다렸지. 내가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나눕니다. 35년 만에.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나는 이 사람과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까? 하지만 정답은 이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전생에서 다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여보, 영식 씨가 순자 씨의 손을 잡습니다. 결혼한 이후 처음 보는 행동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당신 말도 듣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당신.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순자 씨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입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손길입니까? 나도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동안 차갑게 대해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마치 전생에서 하지 못했던 이별 인사를 지금 하는 것처럼. 5장. 현재의 선택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여보, 일어났어요? 순자 씨가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식 씨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잘 잤어. 당신은? 나도요.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합니다. 작은 변화들. 오늘 날씨 좋던데 우리 공원 좀 갈까? 영식 씨가 먼저 제안합니다. 순자 씨는 놀라며 대답합니다. 정말 좋아요. 손을 잡고 나서는 두 사람. 오랜만에 느끼는 손의 온기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응,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나는 당신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합니다. 사실 요가 배우고 싶었어. 그래? 그럼 등록하지 그래. 돈도 들고. 괜찮아.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 나도 뭔가 배워볼까? 당신도? 우리 같이 뭔가 해보자. 아직 늙지 않았잖아. 가족과의 저녁. 주말, 딸 지영이가 가족과 함께 찾아옵니다. 엄마, 아빠, 왔어요. 손주들도 함께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서 와라, 우리 강아지들. 순자 씨가 손주들을 껴안습니다. 지영이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왜? 뭔가 표정이 밝아 보이세요. 둘 다. 영식 씨와 순자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그냥 우리 요즘 좀 잘 지내고 있어. 저녁 식사 자리. 예전 같으면 영식 씨는 말없이 밥만 먹었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지영아, 요즘 회사는 어때? 응, 괜찮아요. 아빠는 요즘 뭐 하세요? 나는 요즘 어머니랑 공원도 다니고 운동도 좀 하고. 헐, 진짜요? 아빠가? 지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순자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게, 나도 놀랐어.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웁니다.
밤에 대화. 손님들이 돌아가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피곤하지? 조금. 근데 기분은 좋아. 나도. 침실에서 누우며 순자 씨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뭐 어떻게 살긴. 그냥 이렇게 살지. 아니, 나는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어. 영식 씨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봉사활동 같은 거. 우리도 이제 받은 게 많잖아. 나눠야 할 것 같아. 좋은 생각이네. 나도 하고 싶었어. 정말. 사실 은퇴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했거든. 근데 당신 말 들으니까 뭔가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내가 응.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다시 찾아간 남자. 한 달 후 두 사람은 다시 청운함을 찾습니다. 스님, 저희 왔습니다. 노스님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오, 두 분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스님 덕분입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두 분이 깨달은 것이지요. 세 사람은 다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스님, 전생의 업이라는 게 결국 이 생에서 풀어야 하는 거죠. 영식 씨가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이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두 분은 전생에서 사랑과 배신을 경험했고 이 생에서는 용서와 화해를 배우고 계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는 순자 씨가 묻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업을 짓는 겁니다. 이번에는 좋은 업을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 다음 생에서는 더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새로운 다짐. 암자를 나서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여보, 우리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날까? 순자 씨가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호호. 그럼 나는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서 당신을 먼저 찾아갈게. 두 사람은 웃으며 걷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우연처럼 시작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전생의 업으로 만났다면 이 생에서는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의 업, 자비의 업, 이해의 업을. 당신의 인연은 어떠십니까? 1년 후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영식 씨와 순자 씨는 이제 지역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어머, 고맙네. 두 분이 천사야. 별 말씀을요. 저희가 더 받는 게 많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당신 힘들지? 아니, 괜찮아. 오히려 보람 있어. 나도. 두 사람의 손에는 함께 쓰는 일기장이 들려 있습니다. 오늘도 일기 써야지.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은 함께 일기를 씁니다. 오늘의 감사한 일을 하나씩 적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웃어준 것. 나는 당신이 손을 잡아준 것. 딸의 고미. 어느 날 딸 지영이가 찾아옵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저도 요즘 남편이랑 안 좋아요. 왜? 무슨 일인데? 서로 너무 바빠서 대화가 없어요. 만나도 서로 휴대폰만 보고 요즘 이혼까지 생각해봤어요. 영식 씨와 순자 씨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딸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생의 인연 갈등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을. 지영아, 결혼 생활이 힘든 건 당연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 한 집에 사는 거니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지. 엄마 아빠도 힘들었어요? 당연하지. 엄마 아빠도 거의 끝날 뻔했어. 그럼 어떡해? 서로를 다시 보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과거의 나쁜 패턴을 끊으려고 했지. 지영이는 부모님의 말을 곱씹습니다. 나도 해볼게요. 손주와의 대화. 손주 현우 10세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로 사랑해요? 당연하지. 근데 친구 엄마 아빠는 이혼했대요. 영식 씨는 손주를 무릎에 앉습니다. 현우야, 사랑이라는 게 말이야. 처음에는 쉬워. 설레고 좋기만 하니까. 그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 싫은 것도 보이고 화도 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가 진짜 사랑의 시작이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거지. 순자 씨가 덧붙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싸웠단다. 많이.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왜요? 인연이니까. 우리는 함께 배워야 할 게 있었으니까. 현우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영식 씨와 순자 씨는 따뜻한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 행복해? 지금이 제일 행복해. 나도.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살 수 있을까? 모르지.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남은 시간이 얼마든 우리는 후회 없이 살 거야. 전생에서 못 다한 사랑, 이번 생에서 다하면서. 순자 씨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고마워, 여보. 나한테 와줘서. 나도 고마워. 날 기다려줘서.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덮어갑니다. 마치 과거의 모든 상처를 덮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당신에게 전하는 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맞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랑해라는 말은 언제 마지막으로 했습니까?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만약 답을 할 수 없다면 아마도 당신도 영식 씨와 순자 씨처럼 어딘가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연의 의미.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부부의 인연은 1000년을 수행해야 맺어진다고. 1000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만큼 귀한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인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별로 말할 것도 없는데 어차피 이해 못할 거야.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이런 말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고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때? 하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뭘 도와줄까? 간단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손을 잡아 보십시오. 오랜만에.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 어색합니다. 함께 산책을 나가 보십시오. 말없이 걸어도 좋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해라고 말해 보십시오.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전해집니다. 업보를 넘어서 전생에 업이 있든 없든 윤회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새로 시작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마지막으로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충분히 했습니까? 고맙다는 말을 충분히 했습니까? 함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누렸습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엔딩 메시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선택한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왔든 현생에서 만났든 그 인연은 귀한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걸어가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배우자를 다시 보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당신을 만나서 함께 살아서 고맙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자막.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부부 인연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부부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